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다행히 비트코인이 간밤에 이렇게 다시 한번 17,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17,200달러 부근을 지지받는지 재차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이 12월 1일에 근래 들어서 처음 이렇게 17,000달러에 도달한 이후에 계속 이 저항대에서 막혀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런 하락을 계속 보이다가 이제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이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번이 세 번째인 만큼 확실하게 지지받고 이 다음 저항대로 보이는 18,000달러 부근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제의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 움직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알트도 상승을 했습니다. 특히 이 이더리움이 4% 가까운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다시 이 1300달러 선을 도전하고 있고 XRP 역시 재차 이 0.4달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상승은 뚜렷한 암호화폐 자체적인 상승 요인이 딱히 보이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외부 요인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어제 뉴욕 증시가 괜찮았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빅테크들도 구글을 빼고는 그래도 괜찮았고, 특히 이 엔비디아가 무려 6%가 넘는 상승을 또 보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는데, 그래서 이 나스닥이 1%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그럼 이 나스닥이 어제 상승한 이유가 뭐냐, 그걸 한번 본다면 최근 이 미 증시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어제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, 여기 보시면 S&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을 한 것이고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최근 움직임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이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, 그런데 이 어제의 미 증시 상승으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까지로 그 온기가 전해진 것으로 보여요. 제가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는 없고 악재와 이 FTX 여진만 남아있기 때문에, 그래서 자체적인 상승 동력보다 미 증시가 올라가면서 투심 개선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동반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오늘의 움직임이 딱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봤자 크게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자리가 16이냐 이 17이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이 가격적인 심리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주 13일 이 화요일에 미국의 CPI 발표도 있고, 그리고 15일에는 이 FOMC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가 연말 산타랠리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,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올라설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요. 이 DCG의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한 상승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. 요즘 들어서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에 비관적인 기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보이고 있어요. 요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, 이 JP 모건에서 미 증시 아마게돈 해가지고 내년 연준의 최종 금리가 6.5%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미 연준이 내년 하반기 최종금리를 6.5%로 설정할 가능성이 약 28%에 달한다라고 하면서, 이 시나리오는 증시, 채권, 신용자산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서 이 JP모건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증시가 붕괴되는 아마겟돈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마겟돈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이제는 나오고 있어요. 증시가 이 정도인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당연히 이렇게 FTX 붕괴로 암호화폐 산업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, 또 무너지고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니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돼요.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보시면 FTX 사태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7,0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, 이 FTX 사태가 끝이 아니다. 심지어 이 사건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.
제네시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미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,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. 언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다며,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7,000달러 혹은 8,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예측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내년 초에 바닥이 나온다라는 말도 나오고, 또 지금의 이 비트코인 17,000달러 아래서 보이는 지루한 횡보는 앞으로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전조 현상이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전망에 집중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,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이런 전망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, 이 트윗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라고 올렸냐면,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의 단기 추세를 예측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예측될 수가 없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 트렌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것은 예측하기 쉽다라고 말을 하면서, 그 장기 트렌드라고 함은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채택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수요의 증가도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당장의 가격 움직임보다 긴 호흡과 안목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여전히 수량에 집중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